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제4강 링크드인 콘텐츠는 어떻게 제작해야 될까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링크드인 콘텐츠를 제작하는 방법은 많이 있습니다. 사실 감각이 좋으신 분들은 따로 교육을 받지 않으시더라도 콘텐츠를 잘 뽑기도 하는데, 그래도 초보자의 경우에는 대략적인 목표에 따라서 개념을 좀 이해하고 들어가시면은 콘텐츠를 제작하는 데 수월하지 않을까 해서 이번 강의를 준비해 보았습니다. 네, 먼저 이번 강의는 링크드인 광고 소재나 규격에 대해 알아야 내부 디자이너나 아니면은 외부 디자이너 아니면 직접 제작할 때 알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컨텐츠를 어떻게 제작해야 되는지 조금 이론적인 내용이 들어갔는데요. 아마 알고 계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결국에 링크드인 콘텐츠의 목적은 CTA, 콜 투 액션이라고 하는 결과값이 명확해야 되거든요. 구독 신청을 할 것인지, 상담 문의를 할 것인지, 웹페이지에 열람을 할 것인지, 그런 방법들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하고요. 그리고 내부에 협업할 수 있는 디자이너나 아니면 외부에 디자인을 올려야 할 수가 있다면은 정말 좋겠지만, 꼭 디자이너가 없이도 광고 콘텐츠를 제작할 수 있는 방법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 간단한 방법들에 대해 소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이제 가장 많이 사용하는 단일 이미지의 광고 사용입니다. 기본적으로 JPG, GIF 또는 PNG를 사용하고요. 파일 최대 크기는 약 5메가 정도. 근데 더 작게 하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네, 최대 이미지 크기는 7680에 4320 픽셀이긴 한데, 사실 이 정도 용량으로 만드는 경우는 별로 없는 것 같고요. 네, 생각보다 그냥 권장하는 사이즈로 하는 경우가 더 많은 것 같습니다. 비율을 보시면은 세로를 더 길게 하는 경우는 네, 세로를 더 길게 하는 것보다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네, 가로가 1.91 그리고 세로가 1 정도로 하는 이 비율을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것 같고요. 그리고 정사각형으로 사용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보시면은 이제 노출될 때 이런 식으로 가는 게 가장 일반적인 비율인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단일 이미지 광고일 때의 경우고요. 슬라이드형 광고로 갈 때는 캐러셀 광고라고도 많이 하죠. 네, 캐러셀 이미지라고도 많이 하는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가로가 더 긴 직사각형보다는 1대1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미지와 그리고 텍스트 형태로 1대1의 비율로 가고 있고요. 중요하게 생각하셔야 할 거는 그 슬라이드형 광고 같은 경우에는 최소 2개 이미지부터 가능합니다. 그리고 최대 10개까지. 그런데 일반적으로 이런 카드 뉴스를 한 4개에서 5개 정도로 사용하는 게 가장 권장하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근데 이제 콘텐츠의 흐름에 따라서 그냥 비포, 애프터로 2개로 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예, 그리고 동영상 광고의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MP4 확장자를 지원하고 있고요. 그리고 일반적으로 가로가 좀 더 긴 동영상을 하고 있는데, 일부, 어, 1대1의 영상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세로가 긴 광고 같은 경우에는, 아직은 많이 사용하는 경우를 제가 보지는 못했어요. 그렇지만, 세로 사이즈의 광고도 지원은 가능한다라는 점에 대해 말씀드리고요. 길이 같은 경우에는 3초에서 30분까지 가는데 사실 인스타 같은 경우에는 7, 8초 이내가 가장 효과가 좋다라고 하고 인스타그램이 아니라 링크드인은 그래도 나름 정제된 비즈니스와 관련된 정보를 노출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15초 이내의 동영상 광고가 가장 효과가 좋다라고 하거든요. 그리고 동영상 자막의 경우에는 SRT 형식이 필수로 필요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선 콘텐츠를 어떻게 제작해야 하는지 알기 전에 목적을 알아야 됩니다. 내가 이 콘텐츠를 통해서 단순히 브랜드를 알리거나 관심을 유도하게 될지 아니면은 진지하게 경쟁 서비스에 대해 자사 서비스를 특장적으로 어필해서 구매 검토를 하게 할 것인지 아니면은 이미 브랜딩이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광고 콘텐츠를 통해서 직접적인 콜투 액션이라고 하는 외부 링크나 세미나 웨비나 모객 그리고 이북 신청이나 이메일 구독 신청, 회원 가입을 유도할 것인지 이 세 가지 단계를 통해서 광고를 기획하는 게 가장 좋은데요. 우선 제 생각에는 처음에
바로 전환을 유도한다라고 해서 전환이 그렇게 쉽게 되진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신규로 출시한 스타트업 제품이나 서비스들, 그리고 아직 경쟁사에 비해 현저히 브랜딩이 약한 제품이나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전환을 바로 유지한다라고 해서 그게 되질 않아요. 그렇다 보니 순차적으로 보게 되면은 우선 관심을 유도할 수 있는 브랜딩 위주의 콘텐츠나 도입 사례를 전달하고, 이게 좀 무르익었을 정도의 어, 경쟁사에 비해 자사 서비스의 특장점을 어필할 수 있는 이런 콘텐츠를 만들고요. 그래서 경쟁사에 비해 비교 우위라든지 기대 효과를 많이 만들어줘야 됩니다. 결국에는 이 목적에 따라서 그 결과값이 다른데요. 브랜딩을 할 때는 우선 가장 중요한 거는 노출이 가장 많이 되어야 됩니다. 네. 노출이라고 하면은 네이버 전면 광고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잠시만 설명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네이버 전면 광고를 봤을 때, 잠시만요. 네, 지금 이 네이버 전면에 배너가 뜨지 않습니까? 이 배너가 리플래시를 해서 5번이 노출되면은 노출이 5번이 되는 거고, 그렇다고 클릭을 하게 됐을 때는 클릭은 한 번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리플래시를 1000번 했을 때는 노출은 1000번이 되지만 클릭이랑은 관계가 없는 거거든요. 이 노출에 대한 개념을 좀 이해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결국에는 관심이나 브랜딩 콘텐츠는 노출을 많이 해야 된다. 그리고 댓글 참여가 생기면 더 좋겠지만 사실 쉽지는 않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구매 검토가 됐을 때는 결과적으로 비교 우위나 아니면 기대 효과 두 개의 콘텐츠를 형성하는 경우가 되게 많이 있는데, 이 경우에는 인게이지먼트라고 하는 조금 추상적인 표현이긴 한데 인게이지먼트를 만들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브랜드에 관심이 되고 뇌리에 뭔가 각인이 되는 이런 걸 만들어야 되는데, 뒤에서 조금 설명하도록 하고요. 전환 광고회 같은 경우에는 목적이 그래도 명확합니다. 콜투 액션, 직접적으로 외부 링크에 접속을 시킬 것인지, 그리고 세미나나 웨비나 모객을 할 것인지, 그리고 이북 신청을 할 것인지, 이메일 구독 신청을 할 것인지, 회원 가입을 할 것인지, 이 목적에 따라서 정확하게 결과값을 세팅하면 될 것 같습니다. 브랜딩 목적의 캠페인 같은 경우에는 좀 브랜딩이라는 게 되게 모호합니다. 이론적으로는 브랜드 에센스가 가장 상위 개념에 있고, 그리고 브랜드가 소구해야 될 아이덴티티를 기준으로 브랜드가 연상할 수 있는 단어나 개체, 합성어 등의 개념어나 아니면은 전체적으로 브랜드가 추구하는 문장이나 단어를 소구하는 게 아주 일반적인데, 사실 되게 추상적이거든요. 그냥 제가 보기에는 한마디로 표현한다면은 브랜드를 광고를 통해서 노출이 됐을 때 그 브랜드가 기억에 남고 각인이 되어야 되는데, 그 각인이 되기 위해서 콘텐츠를 만든다라는 목적으로 생각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링크드인 같은 경우에는 유저 프로필이 명확하기 때문에 그 고가 상품이라든지 고관여 제품들 많이 하거든요. 꼭 이제 B2B나 기업용 서비스가 하는 게 아니라 이런 명품 같은 브랜드들에서도 링크드인을 많이 사용합니다. 지금 보시면은 특정 브랜드가 몽환적인 세상이랑 여행, 그리고 좀 시간에 대해 어필하기 때문에 이 영상 8초짜리 영상을 만들어 가지고 뭔가 해당 브랜드를 각인시키는 마케팅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이런 캠페인의 목적이 브랜딩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여기에 보시는 것도 새로운 네, 공간에 대해 어필을 하고 있는데, 지금 보시면 되게 몽환적이고 되게 컬러감도 있고 되게 좋죠. 사실 이제 패션 쪽 마케팅이 좀 하이엔드 마케팅을 지향하기 때문에 전달하는 메시지가 되게 고귀하고, 그리고 또 되게 어렵기도 하고 또 특별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브랜딩에 대한 개념을 정확하게 설명을 하긴 어렵겠지만, 결과적으로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새로운 이미지나 뭔가 브랜딩이나 각인을 효과하기 위한 이런 캠페인을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목적에 따른 컨텐츠 생성해 보면은 지금 이 개념이 관심이나 구매 검토, 전환에 대한 것들이 그 마케팅 퍼널에서 나오는 개념인데요. 결국에 바로 전환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최대한 많은 관심을 전달할 수 있는 유저를 만든 다음에 구매 검토를 해서 최종 전환으로 넘기는 이런 단계를 통해서 마케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브랜딩 위주의 전달 콘텐츠는 보통 관심에서 사용하고, 그리고 구매 검토를 할 때는 USP라고 하는 유니크 셀링 포인트, 이 경쟁사와의 특장점을 위주로 콘텐츠를 제작하거든요. 그리고
비교 우위나 기대 효과를 많이 어필을 합니다. 그리고 전환을 만들 때는 전환, 뭐 다른 말로는 구매라고도 말을 하는데요. 콜투 액션이 명확해야 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외부 링크 클릭이나 세미나 및 웨비나 모객, 그리고 이북 신청, 이메일 구독 신청이나 회원가입 등의 캠페인을 많이 진행합니다. 네, 결국에는 그 구매 검토 과정에서는 그 인게이지먼트라는 것들이 형성이 되는데, 인게이지먼트를 사실 한마디로 되게 설명하기에는 애매한 부분이 있는데, 관련성이나 관여도 정도로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인게이지먼트가 높은 콘텐츠는 소비자의 니즈를 잘 파악했기 때문에 소비자와 브랜드의 관련성을 잘 어필을 했고, 따라서 브랜드에 대한 관여도가 올라간다라는 정도로 생각하면 될 것 같고요. 뭐 인게이지먼트가 뭐 결혼하다라는 뜻도 있고, 동사 인게이지라는 게 이제 결혼하다라는 동사의 형태도 있고, 그리고 뭐 관계 정도도 되는데, 뭐 직역을 하자면은 관계 정도가 맞는 말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인게이지먼트 효과에서는 제가 발췌를 해봤는데요. 소비자와 강하게 연관된 높은 인게이지먼트의 콘텐츠는 더 오래 기억에 남고 더 긍정적인 브랜드 태도를 형성한다. 따라서 인게이지먼트가 높은 콘텐츠는 더 오래 기억에 잔상에 남는 그런 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최근 마케팅 트렌드도 단순히 노출하는 게 중요하지 않다. 네, SEO에서도 인게이지먼트라는 개념에 대해 많이 설명을 하고 있거든요. 네, SEO든 유료 광고든 노출도 좋지만 결국 소비자들에게 인게이지먼트, 즉 관여도를 형성할 수 없는 콘텐츠들은 노출이 되거나 클릭이 되더라도 크게 마케팅 성과로 측정하기가 없다. 이런 흐름 때문에 최근의 마케팅 트렌드 자체도 노출보다는 인게이지먼트 자체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네, 뭐 뒤에서 설명하겠지만 우선 콘텐츠를 이해하려면은 제 생각에는 목적을 명확히 해서 역으로 추산하는 게 더 편한 것 같아요. 우선 내가 만들고 싶은 목적이 외부 링크인지, 세미나나 웨비나 모객인지, 그리고 이북 신청인지, 아니면은 이메일 구독 신청인지, 회원과의 견적 문의, 상담 신청인지, 이런 것들을 명확히 한 다음에 콜투 액션, 콜투 액션을 어떤 행동을 어떻게 유도할 것인지를 명확하게 해야 됩니다. 네, 외부 링크로 하는 경우에는 뭐 다 가능하겠지만, 외부 링크나 세미나 모객, 이북 신청, 회원가입이나 뭐 이런 목적들이 자성 홈페이지나 외부로 전달하는 거는 가능한데, 링크드인 내에서도 그 리드 창출이라는 기능을 통해서 리드 창출 양식이라는 기능을 통해서 만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세미나나 이북 신청이나 이메일 구독 신청, 견적 문의나 상담 문의 이런 거를 내부에서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목적을 명확히 하고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DB를 링크드인 내에 수집할 건지 그리고 링크 외에 수집할 건지 이거를 명확히 한 다음에 콘텐츠 제작에 들어가야 하는데 사실 콘텐츠 제작과 같은 부분은 개인차도 너무 커요. 그리고 조금 선천적인 재능이나 배경 지식에 대해서 편차가 크기 때문에 간단한 동영상 영상만으로 콘텐츠 기획에 대한 부분을 설명하기는 사실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만은 우선 목적에 따라서 콜투 액션을 어떻게 주느냐 이 두 개를 기준으로 콘텐츠를 형성하게 되면은 조금 방법이 명확해진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 디자이너가 있는 경우라면 가장 좋겠지만 사실 디자이너가 없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PPT 슬라이드를 통해서 제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이미지 같은 경우에는 픽사베이라는 데 통해서 무료 이미지를 가져올 수가 있고요. 그리고 기타 망고보드를 활용해서 원하는 픽셀 사이즈를 넣고 제작하는 방법도 있는데요. 우선 PPT로 만드는 방법에 대해 소개를 드리면은 지금 예제를 만들어 놓았습니다. 잠시만요. 네, 이게 예제거든요. 지금 보시면은 사이즈, 사이즈를 넣었는데 이 센티미터로 넣어야 정확히 인식이 되더라고요. 네, 이 사이즈는 지금 이 사이트, 제가 하단에 저기 강의 사이트 하단에 남겨드리겠습니다. 이 사이트에서 지금
픽셀 센티미터 변환을 해라 라고 하잖아요. 지금 우리가 만들어야 될 소재가 360, 640이기 때문에 360 하면은 가로 9.5, 25 그리고 640을 하게 되면은 네, 이 숫자가 나오거든요. 1693333. 이 숫자를 그대로 슬라이드 크기에서 사용자 지정 크기. 지금 이걸 그대로 넣었습니다. 크기를 한 다음에 그리고 이미지 같은 경우에는 지금 픽사베이에서 가져왔어요. 네. 원리가 뭐냐면요. 지금 여기는 원래는 검정색입니다. 네, 검정색인데 제가 투명도를 살짝 넣어서 맞춘 거고요. 여기 있는 이미지 같은 경우에는 네, 픽사베이라는 곳. 네, 이미지를 다운로드 할 수 있잖아요. 네, 이 이미지를 다운로드해서 저작권의 문제가 없이 사용을 한 거고요. 결국에는 이미지를 올린 다음에 그래도 마케터 분들은 PPT를 좀 어느 정도 활용을 하시기 때문에 이렇게 만든 다음에 다른 이름으로 저장해서 PNG 형식으로 현재 슬라이드를 저장하게 되면은 이미지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잠시만요. 지금 잠깐 에러가 나가지고 저장이 안 됐는데요. 지금 생성된 이미지를 보시면 여기 밑에 640에 360 픽셀. 이 이미지를 만들 수가 있죠. 결국에는 별도의 디자이너 없이도 PPT를 통해서도 간단한 형태의 광고 이미지는 만들 수 있고요. 그리고 실제로 링크드인 광고 같은 경우에도 이미지에 텍스트가 너무 많이 들어가게 되면 가독성도 떨어지고 또 광고 최적화에도 조금 도움이 안 됩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전체 면적에 뭐 딱 정해진 건 아닌데 50%를 안 넘게 하고 권장하는 건 한 30% 내외로 텍스트를 넣는 건데요. 실제로 이렇게 만들어도 나중에 밑에 텍스트가 붙고 또 링크드인 그 플랫폼 내에 올라가게 되면은 지금 보시는 것보다는 조금 더 완성도가 있거든요. 그 부분을 좀 감안해 주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망고보드를 활용한 거. 망고보드를 활용해서도 컨텐츠를 많이 만들 수 있습니다. 보시면은 로그인을 해서, 템플릿상에서 아주 쉽게 만들 수가 있는 건데요. 여기서 넓이 640, 아니면 60을 만든 다음에 있는 템플릿 있지 않습니까? 이 템플릿을 통해서 얼마든지 수정을 할 수가 있어요. 네, 참 쓰기 편한데요. 그래서 디자이너가 없이도 광고 소재를 만들 수 있는 방법이 있다. 근데 무료 버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 워터마크가 있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은 유료로 쓰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렇지 않으면은 PPT로 해서 이미지를 저장해서 사용하시면 되는 그런 방식으로도 많이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전체적인 소재나 규격, 그리고 컨텐츠를 어떻게 제작해야 되는지, 그리고 목적에 따라서 콜투 액션을 이해하고, 그리고 디자인 없이 광고 소재 제작하는 방법에 대해 말씀드렸고요.
네, 쭉 보시면은 이미지 광고 사양이라든지 슬라이드 광고 사양, 동영상 광고 사양, 그리고 목적에 따라서 어떤 콘텐츠를 제작할 것인지와 브랜딩의 목적, 그리고 퍼널 마케팅에 대해 각 목적에 대해 설명을 했고요. 추상적이지만 인게이지먼트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개념에 대해 설명을 했고, 콘텐츠를 만들 때에는 제 경험상 목적에서 반대로 넘어가면서 그에 대한 콘텐츠를 찾는 게 더 쉽다라는 말씀을 드렸고, 가장 직전에 말씀드린 거는 디자이너가 있으면 가장 좋겠지만 그게 없으면은 PPT 경우에도 픽셀을 센티미터로 저장을 해서 PPT 슬라이드에 사이즈를 기재해서 만들 수가 있거나 아니면은 망고보드를 통해서 만들 수 있다는 얘기를 전달 드렸습니다. 기본적으로 개념에 대한 거는 여기까지가 될 것 같고요. 다음 강의에는 진짜로 링크드인 내에서 광고 세팅할 때 들어가는 것들, 그리고 광고를 세팅할 때 필요한 기능 등에 대해 사용법에 대해 들어갈 테니 해당 강의를 잘 숙지하셔서 소재를 제작하신 후에 다음 강의를 들으시면서 세팅까지 해보시면은 조금 더 능률이 좋아질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럼 오늘의 강의는 여기서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